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 보상남TV의 손해사정사 유현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 손해배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수영장, 바지, 수상 레저시설, 워터파크 등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이런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한 경미한 부상부터 정도가 아주 심한 부상까지 다양하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수칙 미고지로 인한 사고, 장비상의 문제로 인한 사고, 강습 도중 발생한 사고, 보트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보트 조작 중 발생한 사고, 이외 시설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의한 사고 등 아주 다양한 사고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상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119 신고나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구급 조치가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고 사실을 반드시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사고 장소나 사고 정황 등을 이 시설 직원에게 설명을 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해당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사고 접수를 할 때 이 업체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가 되어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데요. 보통 이러한 물놀이 시설은 규모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지불보증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접수와 무관하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이후 관련 치료 비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험사 측으로 청구하시면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사고 접수와 무관하게 서둘러서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가 종료된 후 합의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와 나이, 소득, 과실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진단이면 얼마다, 저 진단이면 얼마다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항목들을 말씀드리자면, 실제 치료에 지출된 치료비, 향후 치료에 쓰일 향후 치료비,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 정신적 위자료,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놀이 시설 사고에서 손해배상을 많이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사실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의 유형 중 손해배상금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망을 제외하고 후유장애 청구가 예상되는 진단이어야지만 이 높은 손해배상금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단순 타박 염자가 아닌 인대의 파열 혹은 골절 정도의 부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 외에도 피해자의 과실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물놀이 시설에서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 부주의, 즉 피해자 과실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법률 자문이나 유사 판례에 따라 주장하는 높은 피해자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여 적정하게 과실을 인정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물놀이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다치지 말고 물놀이 시설 즐기시길 바라고요. 영상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가 있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하는 남자 보상남TV의 손해사정사 유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